무척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습니까? 너무 잘 있었습니다. 너무 잘, 어떻게 있으면 너무 잘 있는 거예요? 항상 세계에 대한 관심과 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 네. 예,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열정, 네. 이러면 잘 사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아니 그럼요. 네. 예. 저도 또 애정 따뜻함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또 쉽지는 않던데요. 아, 그거 수양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수양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더 수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군사 전문가 의원님, 오늘은 전쟁의 시대에 대해서 끝난 짓만 알았던 전쟁의 시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김종대 전 의원과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네. 실망입니다. 예, 예결위에서 보니까 전날 공매도 금지 발표가 돼서 그때 팔은 것 같고 네. 그 다음 날 그걸 문자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국방 예산이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예. 그 대통령 말씀을 믿고 기재부에 증액을 5천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3천억 넘게 삭감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당직비 10,000원이 뭡니까? 12시간 당직 서는데 시급 740원. 당직비가요? 예. 거기에다가 초과 근무 수당 왜 안 줍니까? 57시간이 넘으면 아예 한번 NLL에 출동해 보세요. 그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예. 그 훌쩍 추가하는데 초과 근무 수당 안 줍니다. 수당은 줘야죠. 일했으면 일한 비용은 공무원들 지급해야죠. 다 받는 성과 상여금 왜 안 줍니까? 군인은 못 받습니까? 예. 이거 안 되죠. 예, 또 20년 전에 비해 집값이 8배 올랐는데 왜 주택 수당은 제자리 걸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군의 허리, 우리 일선 부사관과 장교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요즘. 예. 이 큰일 났다 지금. 병사들 월급은 올라가는데 네. 별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군의 허리가 고장나게 생겼다. 이거 대통령이 10월 1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다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 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은 아니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규모가 보니까 뭐 택도 없던데. 아니죠. 근데 개인한테는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국방 예산 문제가 이게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장관이 예결위에서 예. 온 혼신을 다해야 되는 그 회의를 앞두고 그 회의를 앞두고 회의장에서 그래 주식 거래를 하고 뭐 답장까지 합니까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는 걸 보는 국군 장병들 우리 초급 간부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신원식 장관 처음에는 좀 거짓 해명하시고요. 국방부의 해명 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걸 뭐 대변인실에서 해명을 합니까? 장관이 입장이다 하고 발표하면 됐지. 대변인실이 회의 시간에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 국방부 대변인실이 그런 거 하는 데입니까? 장관은 이런 입장으로 알려왔다. 이런 정도면 됐지. 대변인실이 그거 호위무사랍니까 그래? 그거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어요. 기가 차가지고 내가. 네. 국방의 최고 전문가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능력만큼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 능력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해병대 관련 인사들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다 승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는 아닙니다. 2명 핵심 대상자. 네, 아니 주로 유임했거나 네. 예, 또는 영전을 했죠. 네. 예, 이것도 사실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왜 또 대통령 경호처장 충안고 후배가 방첩사령관이 되며 네. 나가는 자리 방첩사령관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합참 차정으로 또 영전을 하고 그다음에 군 대장 7명을 전원 불가리했거든요. 네. 작년에도 7명을 전원 불가리했어요. 예. 근데 또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너무 기수 파괴가 돼가지고 이번에 합참의장 군서열 1위 되신 분이 예.
저 해군 작전사령관 근무한 지 1년도 안 돼 진급해가지고 합참의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 해군 작전도 다 저기 마스터를 안 하시고 2년도 아니고 올해 1년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합참의장 왔다. 그러면 육군, 공군 다른 군의 작전을 어떻게 합니까? 합참의장은 군서열 1위, 대장의 두 번째 2차 보직인데 중장을 진급시켜서 그렇게 했다? 아니 이러면은 이건 뭐 저기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군인사요. 아니면은 뭐 저 군을 장악하려는 거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상당히 박하게 평가하시네요. 아 이런 일이 없잖아요. 50년 전에 한 번 있었대요. 50년 전에. 네. 이런 적이 없잖아요. 법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네. 신원식 장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뒤늦은 사과. 네.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예. 생각도 좀 한번 새겨 주십시오. 전쟁의 시대에 다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간의 전쟁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휴전은 없다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네, 휴전이 없다라는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시티 문턱까지 왔습니다. 네. 예, 보면은 그 가자시티 북서부에 있는 알사티 난민 캠프 예. 여기에 진입을 했어요. 난민 캠프를 이렇게 폭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마스가 반격을 했어요. 예. 대전차 그 로켓이라든가 예. 박격포 이런 것들로 지금 그 공격을 하고 있고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베닌이라는 지역에 또 진입을 했는데 이게 가자시티 이것도 북쪽에 있거든요. 네. 두 군데 경로로 진입을 해서 지금 가자시티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가자시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이때가 중동 정세 분수령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등 뒤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다음에 서한 지구의 이슬람 지하드 이쪽에서 계속 박격포 공격을 하고 있어요. 간헐적으로.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들어가지 말라는 신호죠. 예. 들어가면은 대응하겠다. 이런 신호를 마치 낚시에 미끼를 던지듯이 계속 소규모 산발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도 지금 가자시티를 수호한 듯 하면서 격렬한 반응은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가자시티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반격을 하기 위해 포탄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자시티에 이스라엘군이 들어갔을 때 네. 좁은 골목길의 미로예요. 네. 여기엔 첨단 무기의 강점이 다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급조 폭발물이라 그러는 IEET 이런 게 이제 부비출랩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민간 인프라 속에 무기가 숨겨져 있단 말이죠. 네. 예, 이럴 때 아주 길고도 지루하고 어려운 전투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 스파크 드론이라고 하는 최첨단 그 정찰 드론을 띄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색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작전을 수행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전쟁 양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가전을 봤습니다마는 2016년에 이라크군이 IS 격퇴하려고 모술을 점령할 때와 네. 비슷해 보이는데 그때 9개월 걸렸습니다. 9개월. 모술 점령이 미군이. 예. 인도주의적 작전까지 병행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는 거는 인도적인 주의적인 어떤 그 대피 경로는 열어라. 예. 지상 작전을 하더라도 그러면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고 단순 비교를 하면은 네. 저는 뭐 9개월에서 1년도 갈 수 있다. 전쟁이요? 예. 하루에 지금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10분에 1명씩 어린이가 사망하고요. 10분에 네. 2명씩 어린애가 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어린이의 무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어린이의 2배가 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10월 중순에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빵을 받기 위해서 배급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죽어요. 병원에서 죽고 학교에서 죽고 그런데 민간인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한테 빵을 제공하고 예? 이스라엘군한테 무기를 제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빵 먹으면서 이 무기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아니 빵 그 줄에 폭격을 하면 어떡해요? 거기에다 병원 난민 캠프 대부분 난민 캠프에 폭격을 이게 하면 그러니까 민간하고 저기 전사가 구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공격이 바로 작년 11월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을을 공격하던 그 방식이에요. 무기도 똑같아요. 그때 저 러시아군이 백린탄 썼잖아요. 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이 썼잖아요. 백린탄 쓰면 안 된다. 이건 반인도적이고 이거 전쟁 범죄다.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닮아가고 있다. 예. 이 살인의 기술은 빨리 학습된 게 인간의 어떤 악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 초기에 지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할 때도 작년에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러시아를 격퇴하던 쿼드콥터 네. 그 날개 4개 달린 드론을 써먹는데 네.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드론에다 슈루탄 달아서 네. 적의 신경망이나 전차를 위에서 톡톡 떨어뜨려서 네. 그걸 파괴해버리는 예. 이 기술은 하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학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술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초기에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하고 수세에 몰린 하마스가 간헐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 시티에 들어오는 걸 이미 대비하고 있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니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교전 중단하라 휴전하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를 네타냐후가 안 들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휴전이라는 건 협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하마스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괴멸 대상이지. 네. 그래서 보통 전쟁은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항복하면 끝나요. 그런데 네. 이 전쟁은 굴복이나 항복이 목적이 아니라 존재를 없애는 거예요. 아니 하마스가 머리에다 이렇게 하마스다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끼 입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마스는 무장 단체라 그럽니다만 사실은 이데올로기고 저항의 문화며 국제적 네트워크입니다. 네. 미국이 알카에다를 없앤다고 한 지가 지금 23년째입니다. 근데 알카에다는 아직 안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하마스는 알카에다보다 규모도 크고 훨씬 더 복잡한 조직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없앱니까? 그 수백만의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 없애지 않으면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전쟁이 언제 끝날지 4222님께서 전쟁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 설정된 전쟁은 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전쟁은 일어나기가 쉽지 끝내기가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습니다. 일어나긴 쉬워도 끝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끝나는 건데 네. 괴멸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하마스의 목표도 이스라엘 불인정,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비극성은 뭐냐? 말하자면 전쟁의 목표가 무한대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전쟁을 규정하는 가장 비극적인 측면이고 그것이 민간인 피해로 이루어지는 배경을 이룬다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좀 국지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최신 소식을 보니까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바흐무트와 자포리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의 서쪽이거든요. 네. 경계선 쪽에서 러시아군이 주도하는 전투가 있고 우크라이나 군이 주도하는 전투가 각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게 대부대 전투라기보다는 대대급 이하의 전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전투는 전형적인 소모전이자 네. 이제 진지전의 양상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전쟁이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마지막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전쟁으로 보여지고 예. 이게 이제 겨울에 되면은 다소 좀 소강 상태를 거쳐서 내년 봄에 결정적 전투를 또 계획할 것이다. 결정적인 전투가 끝나면요. 또 안 결정적인 또 전투를 계속 이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작년 11월에 대규모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봄부터 대반격을 준비했는데 네.
사실상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반격 아니었어요. 대반격이 아니라 소반격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전선에 넓게 걸쳐 이게 지금 양쪽의 대치 전선이 꾸불꾸불한 걸 다 계산하면 3,000km가 넘어요. 예. 길이가. 예. 이렇게 전투를 할 게 아니라 서방에서 요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예. 전략적인 지점을 탈환하고 예컨대 헤르손을 공격해서 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차단시키는 신경과 동맥을 끊어버리는 이런 전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전 전선에 걸쳐서 이렇게 산발적인 전투를 하니까 전과가 없어요. 그런데요. 네. 전쟁을 하는 나라는요. 그 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 지지를 받습니다. 네. 푸틴 그렇고요.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그렇고요. 네타냐후 얼마나 흔들리던 이스라엘 총리가 갑자기 또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하마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쟁하는 나라의 비극은 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전쟁의 역설이자 비극이죠. 의원님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전쟁의 시대가 열렸고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전쟁 양상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아프간까지 포함해서 네. 첫째는 적은 비용으로 큰 충격을 주는 값싼 전쟁의 큰 충격. 네. 예,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거버넌스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위기를 통제하거나 예상하지 못한다는 네. 거. 세 번째는 완충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새 전쟁의 양상이 엇비슷하고 예. 이 전쟁은 국제 질서가 변동이 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네. 중동 질서가 변하려고 하니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예. 일어나고 그다음에 나토를 동진시켜 가지고 거의 러시아를 포위할 만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네. 일어나고 이렇듯이 그러니까 함부로 국제 질서의 현상을 변경하려고 강대국이 시도를 하면은 네. 어디선가 터진다. 어디선가 터진다. 중국을 조이려고 계속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 네. 또 국지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젠 네. 또는 발트 상국, 시리아, 이라크, 예.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예. 아니면 예멘 이런 지역이 전쟁 후보지예요. 아프리카에도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곳 여기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까? 전쟁은요. 네. 전염병 같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닮아가요. 네. 예, 쓰는 자산이 비슷하고 예. 민간문의 자산이 상업용 드론이 무기가 되는 세상입니다. 네. 예, 사이버전도 있고 심리전도 있어요. 수십 년간 이어지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 복합 전쟁이다. 전통적 전쟁이 아니라 현대화된 복합 전쟁, 민간 자산, 그다음에 심리전, 여론전, 가짜 뉴스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군사 비군자 수단이 다 망라되는 이런 통제불능의 상황 이런 게 현대적 특성이다. 그래서 전쟁 양상이 비슷비슷해진다.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백신을 놔야 되는데 네. 그게 국제 질서의 안정성입니다. 함부로 현상 변경하면 안 돼요. 네. 9.19 멀쩡한 걸 왜 무력화합니까? 네. 9.19 군사합의서. 네. 자꾸 뭘 바꾸려고 하고 내가 유리해지려고 하는 동안에 역풍이 분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이 안보의 문제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네. 최대한 안정적 관리가 최선이다. 아유, 그렇죠. 예. 이게 최선이에요. 하마스와 북한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하마스와 전혀 다른 상대를 우리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훨씬 강력한데 그러나 이제 완충지대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린 자신감을 갖고 안보를 하면 됩니다. 네. 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자신감 있게. 근데 뭘 자꾸 변경한다거나 교란한다거나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멀쩡한 규범들 건드립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다. 예. 이렇게 일단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대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스라엘 북한이 팔레스타인 전쟁은요? 포탄을 100만 발 가까이 벌써 제공을 했다는데 네.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국제사회가 이젠 개입해야 돼요. 교전 당사자한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전쟁을 멈추라 네. 얘기해야죠. 해야죠. 네. 국제관리에 들어가야죠. 네. 예, 그런데 자꾸 저 주권을 존중한다, 당사자를 존중한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가 끌려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전쟁에 끌려다니는 시대네요. 이제는 전쟁의 문제는 지구촌 모두의 문제, 지구적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다음에 중동이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은 빈대와의 전쟁도 잘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없는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